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은 뭐 뒤에 문제도 풀긴 하겠지만, 일단은 연결사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쉬운 건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시는 거, whether, instead 같은 거랑, 대조랑, 그리고 also, similarly, 뭐 likewise 이딴 거랑, 그리고 in other words, 화는 없고, in effect, 이딴 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은 한 6개 정도? 그거만 할게요. 일단은 20페이지 펴주시고, 20페이지 여기 대체 구도 있잖아요. 대체 구조. 여기 아래 이 whether 있는 것과 instead 있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EX고요. 네, 예, EX요. 20페이지. 대체. 그 아래일 거예요, 아래. 2번이요, 2번. 대체 구조. 그쵸, 그쵸. 1분 드릴게요. 해석하는 거 끝이에요? 해석을 빨리 하신 분은요, whether과 instead에 맞게 잘 쓰였는지, 이게 왜 whether과 instead가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문장 넣는 거. 그럼요. 여러분 시간 줄이려고 however 같은 건 뺐습니다. 예시도 빼고요. 솔직히 수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수요일이 가장 기점이 되는 날이에요, 저한테. 가장 수업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수업은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수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은 또 이 수업을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편하게 하고, 가장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 날이고,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약간 신나면서, 영상도 촬영하니까 가장 할 것도 많으면서,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whether 나왔죠, 그쵸?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오히려라고 했고, 나는 밥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빵을 좋아해.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문장이 한 의의는 똑같아. 하지만 소재는 달라. 이해됐습니까? 자,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does not have라고 했어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도 시간의 개념은 없다예요. 다른 개념이 있겠죠. 보면은 그들은 산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연속된 사건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보다? 보는 것보다 사건을요. 자, 시간 안에 뿌리 내려진 것으로서 보는 것라기보다는 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요 있잖아요. 이거 여기랑 같아요, 달라요? 이쪽. 달라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안에 뿌리 내려진 것으로서 이벤트를 보는 것. 그럼 이거 시간 고려하는 거잖아요, 시간.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됐어요? 이형 이해돼요? 그래. 시간 안에 뿌리 내려진 것으로서 이벤트를 보는 것. 어떤 이벤트가 있어. 오늘, 우리 야식 몇 시에 먹나? 정현, 오늘 우리 끝나고 닭발 몇 시에 먹죠? 저 11시에 먹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11시에 먹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시간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뿌리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11시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랑 여기 보세요. does not 이거 제가 안 꼈어요 지금. have a concept. 자,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 말이란 소리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시간 개념이 있는데 rather than이라고 했어요. 시간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는 시간 개념 없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써볼게요. 제가 한번.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이쪽. 시간 개념 없다. 딩경 어딘지 알아요? 20페이지 네, instead rather 첫 번째 예시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물어볼게요. 자, rather는요, 앞에 뒤에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시간 개념이 없다 하죠, 이거. 이 rather 뒤에. 이 앞에도 시간 개념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죠. 그래서 앞에 does not 합치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합치면. 시간 개념 없다.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rather 앞뒤에 있는 문장의 함의는 똑같다. 하지만 소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앞에는 시간이었고 뒤에는 rather 된 앞까지는 연속된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혼동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혼동을 시키고 있어요. rather than을 썼잖아요. 지금 원래 안 써야 되는 건데. 안 쓰고도 문장 형성이 다 끝난 건데 뒤에 꼽사리를 꼈잖아요, 지금. 그래서 헷갈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빈칸 뚫리면은 도대체 뭘 써야 되는가? 라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빈칸 뚫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instead가 나왔어요. instead. 자, 앞에 뒤에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봤더니 잘 보세요. 자, 큰 그림 못 본대요. 뒤에도 큰 그림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못 봐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그들은 본대요. 큰 그림을 볼까요? 작은 그림 볼까요? 작은 그림 보겠죠.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본다. 사람을요. 팔짱 끼고 그리고 생각한대요. 내성적이고 화가 났다. 뭔가 이 사람이 단순히 조용한데 화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간에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막 타박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딱 보자마자 내성적이군, 화났어, 끝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큰 그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히스토리 아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큰 그림 못 본다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큰 그림에 대한 소재는 안 나왔죠. 소재는 달라졌죠. 이해돼요? 일단 큰 그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는 큰 그림 얘기 나오는데 여기 큰 그림 없으니까 소재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앞에도 큰 그림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여기 큰 그림 못 보는 거고. 됐습니까? 이게 rather and instead예요. 공부해보시고 또 모르시겠으면 또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다음 갈게요. 자, 대조. 잘 보세요. 이 대조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흐름 전환과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는 벗 있잖아요. 벗은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지만 밥을 먹진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래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그때 벗을 쓰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안 먹으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벗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대조는 좀 달라요. 대조는 정확히 비교 대상이 있어요. 일본의 음식, 미국의 음식, 일본의 수치, 미국의 수치 이렇게 딱 뭔가 같은 지위선상에 있는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을 때 대조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대신 두 개의 차이는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에 해석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대조적으로가 있고요. 앞에 뭐가 나왔냐면 이 영국 인터넷이죠. 그렇죠? 인터넷이요. 최소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최소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태블릿을요. 가장 중요한 장치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하는 거죠. 언제? 2014년도에. 근데 시간이 지났네요. 2016년.
그때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최소로 고려한다. 데스크탑을 가장 중요한 장비로 2016년에 바뀌었죠. 최소로 생각하는 게 태블릿에서 데스크탑으로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비교인 거 아시겠어요? 자, 다시 2014년도에 영국 인터넷 유저의 어떤 그 인터넷 사용과 2016년도에 영국 유저들의 인터넷 사용,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 최소로 사용하는 거, 최소로 선택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대조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처음에 인터넷 사용하다가 인터넷 사용 안 해, 이제. 그거는 이제 흐름 전환이에요. 사용은 하되 이때의 차이점만 얘기해 주는 거. 이건 대조라고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자, 요거 환원인데요. In other words는요, 특징이요, 앞뒤 문장이 같아요.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In other words 앞뒤 문장만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앞뒤 문장이면 여기 다 해석해야 되네요. 저는 여기 가운데쯤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자, 볼게요. 자, 처음부터 제가 해볼게요. 이 사회학자죠, 그쵸? 이 사람, 발견했다. 그의 어떤 책, 이러한 책에서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대절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인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노출이 있대요. 사람들에 대한 노출이 있대요. 상반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노출이 가장 적대요.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자, 교육이 올라가면은 반대 의견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죠. 반대 의견은 떨어지는 거. 반면에 사람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장할 수 있대요. 더 다양한 어떤 그 논쟁, 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주장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교육이 떨어지면 반대 의견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in other words 앞에 얘 있는 거죠. in other words 앞에 얘 있는 거죠. 그럼 in other words 뒤에도 얘 똑같이 오면 되겠죠. 이 in other words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in other words. 이 뒤에 뭘 써야 되냐? 이거 쓰면 돼요. 교육이 떨어지면 반대 의견 올라간다. 이거를 써놓고 뒤에를 한번 해석해보자는 거죠. 이게 왜 이건지. 교육이에요, 교육.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가 필기를 읽기까지 안 했는데 하고 나서 정리를 잘 해주신다는 말을 4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정부 원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수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 자, 그 다음 우리 예측이 맞는지? 자, 사람들, 그쵸? 여기죠.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 있는, 살 가능성이 있는
타이트한 에코 체인버. 에코가 뭐예요? 울림이죠, 그렇죠? 에코. 우리 노래방 가봤잖아요. 체인버 방이에요, 방. 울림방. 가장 타이트한 울림방이에요. 가장 잘 울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울림이 큰 그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에코 체인버는요, 상반된 의견을 말하는 곳이에요, 안 하는 곳이에요? 안 하는 곳이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곳이죠. 왜요? 우리 이거 알았잖아요, 지금. 이미 알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저게 에코가 아니라 하랩이라도 저기서 상반된 의견 잘 안 나오겠다. 왜? 가장 높은 교육 받았으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하드 월스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에코 체인버는요, 상반된 의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하신 분은요, 오른쪽에 23페이지에 여기 나열 비유 이쪽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문장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의 also 의 의미와 두 번째 문장의 similarly, 왜 이것들이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similarly 자리에는 likewise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 주제가 같고 소재가 다르다. 그럼 왜 소재가 다른지, 주제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것만 수업하니까 뭔가 기존 수업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론만 수업하니까. 끝. 5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조연한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안 계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한번 이거 영상 찍어봤거든요. 제가 살이 많이 빠졌는지 해골 뼈다귀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아요. 너무 살 좀 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올소가 있죠? 주제가 뭐예요, 정현? 주제. 공부 잘 한다, 못한다?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가 비효율적이다. 공부 안 해라고 해볼게요. 안 해. 죄송합니다. 공부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올소가 나왔기 때문에 나열이란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올소 앞문장이 하나 있었고 올소 뒷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앞문장이 뭐죠? TV를 보거나 큰 음악 듣는 거. 적어보세요. TV 시청이나 큰 음악. 이 뒤에 올소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올소가 있어. 주제는 똑같아. 공부 안 해. 하지만 TV나 큰 음악에서 또한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여기. 반복되는 전화통화. 그리고 부엌으로의 여행인데 비디오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고 통화. 그리고 뭐 비디오 게임 이거 그냥 쓰기 편한 것만 쓸게요. 등등이라 할게요. 서핑, 인터넷 서핑. 인서라고 할게요. 인서 등등. 네,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소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올소가 만약에 우리가 순서 배열할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실제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이에요.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미쳤죠, 그죠? 거절 않는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낱낱이라고 하는 거죠. never과 rejected.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못하는 거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뒷문장 봐도 되죠, 그렇죠? 자,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다. 친구나 파트너를 가질 수 없다. 친구나 파트너 못 갖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얘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이 어찌 됐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위험을 무릅써라. 됐어요? 위험을 무릅써라. 근데 similarly가 있죠. 위험을 무릅써란데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면은 어떤 거를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거에 대한 무릎을 쓰지 않으면은 실제로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다음 볼까요? 자, 참여하는 거.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너는 직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친구 얘기했고 지금은 직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건 친구나 직업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위험에 무릅써야 된다는 거죠. 써볼게요. 위에 거는 친구, 파트너. 아래 거는 직장, 직업.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similarly나 likewise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것도 주제가 같고 소재가 다르다라는 것의 재진술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형식만 바꿨죠.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여기서 좀 어려웠던 건 다 짚은 것 같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1번을 봐야 돼요. 1번 하기 전에 요 지금 저한테 배웠던 기술들 있죠. 이걸 체화하는 방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좀만 적어주세요. 거기 어디에 적으시냐면요. 여기 25페이지 있죠. 모의고사 풀이 순서와 팁 아래쪽에 빈 공간에 좀 적어주세요. 많이 안 적을 거예요. 조금만 적을 거예요. 자, 스킬의 체화에 대해서 라고 적어주세요. 제목은 스킬의 체화에 대해서. (1번) 예습과 복습. 1번 예습과 복습. 2번 왜 그런지에 대한 탐구. 왜 그런지에 대한 탐구. 3번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같은 방식으로 시도하기.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같은 방식으로 시도하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솔직히 이러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60%는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 같은데? 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실제 수업을 듣고 복습할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외워야지. 절대 실력 오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왜 쌤이 이렇게 설명했는지를 본인이 지문 읽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다시 알려달라고. 이해됐습니까? 하나씩 이해해도 돼요. 하나씩. 오늘 수업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반복이 되면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옛날에 문법 문제 푸실 때 문법 고르기 문제 푸는데 지문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적 안 오르는 거예요. PP냐 ING 고를 때 이게 ING인 이유는 이게 주어가 사람이고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사람이면 PP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지루하게 한 거기 때문에 ING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스킬 똑같아요. 해석 똑같아요. 해석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해석 왜 그러냐면 주어가 여기까지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수업은 다 그런 방식.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됐죠? 그래서 꼭 그 부분에서 체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시간이 15분 남았는데요.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다 풀어 오셨죠? 자,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 해석해보기 전에 저 스킬 좀 물어볼게요. 자, 정현, 이 순서 문제 스킬 어떻게 풀죠? 스킬 뭐예요? 첫 번째 문장 네, 주어진 문장 읽고 앞에 문장 하나씩. 네. 그 앞뒤 내용? ABC 아, 그쵸. ABC의 앞문장 앞문장 하나씩 읽고, 그죠? 일단은 근데 주어진 문장 읽고 뒷내용 추론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BC의 첫 내용 읽고 만약에 A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A 다 보고 다 읽고 A의 뒷부분과 BC의 첫, 그쵸?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19세기의 어떤 법은 격려한다. 생산자로 하여금 빠르게 펌프질을 하도록 격려한다. 뭔 소리야 이게? 자, 다음 볼게요. 자, 오일. 아, 오일이니까 펌프질 빨리 하라는 건가? 빨리 이거 수확을 하라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자, 오일에 대한 발견은요, 통치된다. 어떤 포획의 규칙에 의해서 통치된다. 발전된 중세 영국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요, 사냥 분쟁이에요. 그럼 이게 정리할 수 있죠. 사냥 분쟁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포획 규칙이 나왔고, 포획 규칙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뭡니까? 오일이죠. 이런 느낌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선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내용, 주어진 문장 다음 내용에 사냥 관련된 얘기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포획 규칙 관련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오일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든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ABC의 첫 문장을 읽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A를 처음 보잖아요? 사냥 관련된 것 같죠? 그렇죠? 사슴과 새 나왔으니까. 적어도 여기는 사냥 관련된 건 없잖아요. 포획 규칙 나왔죠. 오일 있어요, 오일? 오일 여기 있나요? 오일 어디 있어요? 오일 없나요, 여기? 찾아봐요, 한번. 참, 너무 코까지 안 보이는데. 오일이라고 대놓고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오일이거든요. 랜드 오너. 땅 소유주가 뭐 끌어오는 어떤 그 권리가 있는데요. 어떤 부가 그 땅 아래에 있든지 간에. 땅 아래에 있는 게 뭐겠어요? 새겠어요? 땅 아래에 있는 거? 오일이겠죠. 그쵸? 그래서 오일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에서 나오게 한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밀러리가 있어요. 시밀러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재가 다른 게 있어야겠죠. 주제는 같은 게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먼저 나오면 되겠어요? 주어진 문장에 얘랑 비슷한 소재가 없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세 가지 나열이 된 것 뿐이지. 지금 얘가 나오려면요. 지금 이만큼 오일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나온 것만큼 다른 소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되면은 처음부터 걸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세 가지 다 한 줄씩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이것은 진술한다. 뭐라 진술하냐면요. 어디까지 묶어야 되죠? 끝까지인가요? 오마이갓. 자, 만약에 사슴이나 어떤 새가 이 스테이트 하면은 뭐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지역이라는 뜻도 있고,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면, 자, 후자입니다. 후자는 뭐냐면 여기서 앞에 있는 게 전자고, 이게 포머고, 이게 후자, 레럴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럴 되는 거예요. 후자의 어떤 공간의 소유주는요, 죽일 수 있다, 동물을요, 보상 없이, 전자에게 하는 보상 없이. 그러니까 지금 새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원래 원 이스테이트라고 해보세요. 여기는 another 이스테이트라고 해보세요. 여기서 B가 여기로 갔어요. 얘가 얘를 죽여버렸어. 근데 얘가 얘한테 보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필요 없어.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네, 끝나시면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면. 됐어요? 다음 볼게요, 다음. 자,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사슴과 새가 움직였는지. 즉, 그들은 부분이다. 커먼스하면요,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의 부분이다. 모두에 의해서 공유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냥에 대한 거 맞나요? 사냥에 대한 거 맞죠? 그렇죠? 우리의 주어진 문장에서 사냥에 대한 분쟁에 의해서 발전된 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냥 분쟁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딱 이게 사냥이라고 말하는 것이 게 아니라 세 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오일 같은 얘기라고 했고 여기도 이거 봐야 알겠지만 여기도 사냥 어떤 그런 동물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사냥과 관련이 돼 있겠죠. B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실상 이게 한원어구예요. 이게 뭐냐면요, in other words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실상 자, 포의 규칙은요 의미한데요, 취하는 것을, 자, 너가 가능한 한 많이 취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너가 가능한 한 빠르게 취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뭐 하기 전에 너의 어떤 그 이웃이요 너에게 같은 것을 하기 전에. 포의 규칙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기 전에 내가 빨리 뭔가를 다 해버리는 거, 최대한 빨리 많은 걸 다 얻어버리는 거, 이게 포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읽었고, 자,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자, 비슷하게도 이 어떤 땅의 소유주는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끌어올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뭘 끌어오냐면요, 어떠한 부, 그렇죠?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부예요. 모든 부를 가지고 올 권리가 있다. 자, 비록 드릴링 하면요 채굴이란 뜻이에요. 채굴. 채굴이요 빨아들이더라도 너의 이웃의 어떤 그 재산을요 드라이 하면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말은 말라버리도록, 그렇죠, 빨아들이더라도. 자, 이거 좀 구문 좀 정리해 볼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를 하나 들여서 목적보 되게 하다. 됐어요? 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아들여 가지고요 그 어떤 그들의 이웃의 재산이 말라버리도록. 자, 말라버리게 하는 거, 빨아들이는 거, 채굴, 이거 오일 맞습니까? 오일 맞죠? 이해됐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냥 분쟁에서 발전된 뭐였죠? 발전된 포획 규칙에 의해서 통제받는 오일 발견이라고 했어요. 자, 포획 규칙은요 최대한 많이 얻는 거, 최대한 빨리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포획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냥 분쟁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사냥 분쟁에 의해서 발전됐으니까 적용되죠. 또 포획 규칙은 오일 발전, 오일 발견에 의해서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으로 빼놓고 지금 두 개의 지위가 똑같은 걸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는 오일 발견이고 하나는 사냥 분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두 개가요 A에 있고 C에 있어요. C에는 similarly가 있고 A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A가. 둘 중에는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A가 나왔어. A 다음 C라고 쳐. similarly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B를 이 앞에 넣어야 될지
맨 뒤에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B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넣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문장과 같은 말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문장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 빨리 얻는 거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저 두 번째 또 말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사냥 문장에 대한 얘기 먼저 나왔어. 마지막에 사냥 문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렇죠? 예시에 대한 언급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 다시 일반론으로 갔어요. 일반론. 네. 여기는 뭐 다른 어떤 소재가 나온 게 없어요. 거기서 다시 예시로 가요. 예시에서 일반론, 다시 예시. 이렇게 가면 말이 이거 색깔론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반론이 나올 거면 일반론은 끝내줘야 되는데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일반론 플러스 사냥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냥 분쟁이 없었으면 일반론끼리 연결시킨 게 맞아. 근데 사냥 분쟁이 붕 떠버린다고 하는 거죠. 사냥 분쟁 뒤에는 사냥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 선생님 5일 있는데요. 5일도 similar 있으니까 연결시키는 게 맞죠. 그래서 AC, B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근거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이쪽을 해보고 여기도 해석을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해석해볼게요. 자, 뭐뭐 할 때, 자, 한 명의 영국 판사가 썼을 때, 그죠? 쓰듯이 포의 규칙은요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진짜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무엇이 일어나는지, 숨겨진 어떤 광맥, 지구의 광맥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의 규칙은 적용된다. 포의 규칙이란 뭐예요? 가능한 한 빠르게 다 먹어버리는 거. 가능한 많이 먹어버리는 거. 왜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해됐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포의 규칙 적용 이유. 타인이 몰라서. 그럼 써보세요. 됐어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자, 보세요. 포의 규칙 나왔죠? 보세요. 네, 포의 규칙 맞아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거. 연결되죠? C 뒷부분이랑 여기랑 연결 일단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타인이 몰라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뒤에 문장 해석해볼게요. 자, 보존주의자들, 경제론자들 안다. 이 문제를요, 공유제, 공공재의 비극으로 써 문제를 알고 있대요. 이것은 비극이래요. 설립되어진, 어디서? 무지에서 만들어진. 무지. 자, 몰라서 연결되나요? 몰라서요. 연결돼요? 네. 포획 규칙도 나왔고. 네. 포획 규칙의 이유가 뭐죠? 모르니까. 타인이 모르니까. 근데 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인 이펙트가 사실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놓고라고 했잖아요. 앞뒤 문장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의 뒷부분과 이 B를 전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판사가 말하듯이요. 포획 규칙이 나왔어요. 포획 규칙이 적용된대요. 그렇죠? 포획 규칙이 적용돼요. 포획 규칙이 뭔데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많이 먹어버리는 거. 여기 나왔잖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먹어버리는 거.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기 연결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무지 때문이래요. 몰라서. 이해한 사람이요. no one. 아무도 없대요. 이해한 사람이 없어. 몰라. 잘. 그 모른다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무지 속에서 발견된, 만들어진 어떤 비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이 아래 문장에서도 포획 규칙과 무지가 나오고요. 여기도 포획 규칙과 무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인 이펙트로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연결돼야 하는데요? 연결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in other words 배웠잖아요. in other words가 이 in other 똑같은 말이에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다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답은 A, C, B인데요. 일단은 정리해볼게요. 주어진 문장에서요, 사냥 분쟁이 언급됐어요. A번에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세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응집성 알려면은 단어가 달라진다고.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사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새와 사슴이 나와버린 거예요. 새와 사슴을 잡는 거, 죽이는 거, 얻는 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요. 27페이지 1번 하고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사냥 분쟁. 이것도 이 어떤 그 특정 자원을 우리가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땅에 있는 거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보상 안 해주고 다 우리가 먹어버리는, 최대한 우리가 땡겨 먹는 거잖아요. 왜? 얘가 이동할 줄 몰랐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C가 제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왜냐? 시밀러리 나왔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게 나와야 돼. 남의 거 가져와가지고 최대한 땡겨 먹는 거,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모든 어떤 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부를요, 끌어올 권리가 있대요. 심지어 그게 이웃의 어떤 재산을 말려버리더라도요, 가능하대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보상 없다. 남한테 보상 안 해준다 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이웃의 어떤 재산 말려버린다는 게 보상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다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소재가 달라졌죠. 위에는 사냥, 아래는 오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C번의 뒤쪽에 뭐가 나오는지 중요한데, 뒤에 나온 게 뭐냐면 포획 규칙의 이유예요. 포획 규칙 적용 이유. 적용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몰라서요. 이 부분이 C의 뒷부분이에요. 그 다음 B가 뭐였는지 아세요? B가, 그쵸? 저 포획 규칙 그대로 나왔죠. 포획 규칙 구형. 다 썼어. 이거 흥분했나 보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포획 규칙은 뭐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 포획 규칙이 이런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를요, 공공문제의 비극이라고 했는데요. 그 비극이 어떤 비극이냐면 무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극이에요. 무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필기도 하시면 7분 정도 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요거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요거가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EBS 문제라서 죄송합니다. EBS 뭐라고 안 되는데. EBS 좋은 문제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평가원과 둘 다 풀어보니까 자꾸 비교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EBS 문제예요. 정말 이거 비스무리한 거 딱 하나 주고 맞출래 못 맞출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만 잡으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이다. 제가 1번 답 가져온다고 했죠. 그렇죠? 요게 1번입니다. 자, 7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8질문 해보겠습니다. 쉬세요.